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단독주택 상가로 바꾸면 절세? 놓치면 큰일 나는 5가지 체크포인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유지 조건 변경. 2024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용도 변경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매수 후 상가로 바꾸는 경우 그 시점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시 절차와 기간, 시설 기준 등 철저한 확인 필요. 단순한 용도 변경 신고가 아니라 실제로 구조 변경을 포함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상보다 비용도 더 들 수 있고 특히 건축 구조나 용도 제한 등으로 인해 변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명시가 중요. 매수인이 용도 변경 목적이라면 계약서에 용도 변경 불가 시 책임 소재나 자금 조달 관련 조항 등을 미리 넣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매수 후 상가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단순히 바꿔 쓰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금뿐 아니라 행정 절차, 비용, 공사 조건 등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 고려하셔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뛴다. 반도체부터 바이오까지 경제자유구역 5곳 지정 추진. 경기도 내 5곳 경제자유구역 신규 후보지로 신청. 수원, 파주, 의정부, 안산, 고양 등에서 총 5곳이 후보지로 제안되었으며 반도체, 콘텐츠,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규제 해소 및 투자 유치 목적.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특례를 부여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업별 특화 전략 구체화 중. 수원 권선구는 반도체 R&D, 안산 상록구는 첨단 로봇 제조, 파주는 미디어 콘텐츠, 디스플레이, 의정부는 AI, 바이오, 고양시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산업 특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 지정 추진은 수도권 지역의 중첩 규제를 피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6월까지 신규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향후 발표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촌동 초역세권 한강뷰 아파트 27층으로 탈바꿈, 리모델링 본격화. 한가람 아파트 리모델링 통해 27층 2213가구로 탈바꿈. 기존 22층 2036가구였던 단지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최고 27층 2213가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수직 증축, 최대 177가구 증가, 도 이루어집니다. 입지 우수성으로 사업 기대감. 용산구 이촌동 404 일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이촌역과 가깝고 용산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인접하여 주거 환경이 우수합니다. 동부 이촌동 전반의 리모델링 바람. 한가람 외에도 강촌아파트 29층 1114가구, 현대아파트 2027년 준공 목표 등 리모델링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공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 방식이 이촌동 일대 정비 사업의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향후 용산권 일대 주택 공급 및 가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팔리지 않던 지방 아파트, 기업형 리츠가 산다. 임대 운영 후 매각 전략. CR 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해소 추진. 제2비 자산운용이 광양시 미분양 아파트 275가구를 매입하며 국토부에 CR 리츠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호 CR 리츠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기업형 구조조정 리츠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임대 운영 후 시세 회복 시 매각 전략. CR 리츠는 주택을 당분간 임대로 운용하다가 향후 시장 상황이 회복되면 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금 모집에는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지방 아파트값 하락세 속 대응책. 기사에 따르면 최근 지방 아파트값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과 달리 회복이 더디다는 점에서 CR 리츠의 등장이 중요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공의 직접 매입 방식이 아닌 민간 투자와 임대 운영을 통한 시장 친화적 해결책이라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장 해산 직전 38억 요구, 성과급, 기준은 어디에? 조합장, 해산 앞두고 38억 원 성과급 요구. 평촌 어바인퍼스트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앞두고 38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조합원 일부는 지금까지 활동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과도한 청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포함 총 60억 원 지급 추진. 안건에는 조합장 38억 원, 임원진 등에게는 2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금액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 속출, 기준 마련 요구. 최근 원펜타스, 레미안 언데일리 등 다른 정비 사업장에서도 수십억 원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 내부 갈등이 반복된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성과급 규모와 산정 방식에 대한 공통된 기준 없이 개별 조합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가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값 억제해도 소용없다. 강남, 용산, 재건축 단지 중심 신고가 속출. 토지거래 허가제 속에서도 아파트 신고가 급증. 강남구, 용산구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신고가 갱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매수세 집중.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11차는 99억 5천만 원, 183제곱미터에 거래되며 이전 최고가인 92억 원을 크게 넘어섰고
용산 이촌동 단지 역시 20억 이상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양천구 목동 등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은 하락세 지속. 반면 비선호 지역으로 분류되는 노도강 일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간 온도차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부 규제에 집중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강한 지역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는 매물 희소성과 투자 기대감이 신고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250억 시대, 나인원 한남, 역대 최고가 찍었다. 나인원 한남, 전용 273제곱미터, 250억 원의 거래. 지난 2월 개인 간 중개거래로 이뤄진 이번 계약은 실거래가 기준 공동주택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해당 세대는 1층 물건이며 작년 8월 계약 후 올해 초 잔금이 치러졌습니다. 10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증가세. 올해만 서울에서 100억 원 이상 거래가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용산구, 나인원 한남, 한남더힐에서만 8건이 집중됐습니다. 국민평형도 신고가 행진. 원데일리 전용 84제곱미터가 70억 원에 거래되며 중소형 면적 기준 최고가 기록도 새롭게 썼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는 40억 7,500만 원으로 송파 첫 40억 돌파 사례가 됐습니다. 특히 초고가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가 주택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수요와 자산가들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서울 고급 주택 수요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저녁 쏘고 스키 타고 건설사, 소통 경영에 속도 낸다. 대표와 직원 간 직접 소통 강화.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본인 추천 음식으로 삼겹살 저녁 회식을 열고 직원 200여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실을 투명하게 만들고 경품, 선물, 응원 시간 등을 통해 열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는 건설사들. 현대건설은 올해부터 신입사원에게 사장실을 공개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내부 피드백 문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김선태 대표는 찾아가는 CEO 소통 트레이닝 등 현장 경험을 통해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사업 이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 악화 속 내부 결속 강화 목적. 건설 경기 침체, 수주 환경 악화 속에서 조직 결속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통 경영이 주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형식적인 경영 보고보다 진심 어린 대화와 공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기업 문화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전세 사기 PF 위기 속 정부 HUG에 5천억 긴급 수혈 나선다. 정부 HUG에 5천억 원 현물 출자 검토. 전세 사기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HUG의 보증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5천억 원어치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본금 확충으로 보증 여력 회복 기대. HUG의 작년 말 기준 자본금은 약 4조 9,099억 원으로 이번 출자를 통해 보증 한도가 최대 45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상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90배까지 가능하므로 자본 확충이 곧 보증 여력 확대로 이어집니다. 전세 사기, PF 부실 대응 위한 정부 조치. 2023년부터 3년 연속 정부의 자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와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긴급 대응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서울 15주 연속 상승, 세종 0.48% 급등, 지방도 들썩이는 집값. 서울 집값 15주 연속 상승세. 5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0% 올라 15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0.19%, 서초구 0.23%, 송파구 0.22%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0.15%가 주요 상승 지역입니다. 세종시 집값, 대통령 집무실 공약에 힘입어 5주 연속 상승. 세종은 0.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행정중심복합도시 확장 기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거래에서 가온마을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6억 8천만 원, 한뜰마을 5단지는 8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충북 등 인근 지역도 풍선 효과. 충북 청주 0.22% 등 인근 지역도 상승세를 보이며 세종발 훈풍이 대전, 충청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입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서울과 정부 관련 개발 이슈가 있는 세종이 각각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접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 파급 효과가 뚜렷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하철 타고 집으로 직행, 역세권 대단지, 프리미엄 탄다. 지하철과 직접 연결된 대단지, 미래가치 부각.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하철 9호선 둔촌 오륙도역과 연결되며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데일리, 힐스테이트 삼성, 미래에셋차이 등도 지하철 연결로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 플러스 랜드마크 효과 시세 상승 견인. 지하철 직결은 출퇴근 편의성뿐 아니라 상권 형성,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다양한 프리미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신설역과 연결되거나 복합한 승역과 맞닿은 단지는 분양가와 실거래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민 만족도는 물론 상업시설 흥행에도 긍정적 영향. 역세권 대단지는 입주민 소비력을 기반으로 상업시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주거상업 복합개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직결 여부가 단지의 시세 경쟁력은 물론 분양 성공 여부까지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개발 예정 노선 인근 분양 단지의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7개월 연속 하락,
변동형 주담대 금리 더 내려간다. 코픽스 2.7%로 하락, 작년 6월 이후 최저. 5월 발표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14%포인트 하락한 2.7%입니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도 추가 인하 예상. 코픽스에 연동되는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인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를 연 4.05에서 5.45%로 낮췄습니다. 은행 조달금리 인하 영향, 시장 전반의 금리 하락 압력.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이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 상환이나 은행의 적금 금리 인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고려 중인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흐름입니다. 다만 추후 기준금리나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